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성적인 시장입니까? 비이성적인 시장입니까? 글쎄요, 전체 상승 종목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지수는 올라가고 결론은 반도체, 투톱에 또 아니면 EWI, 그 ETF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만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외적인 것들은 나빠서 빠지고, 그래서 나빠서 안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수급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 보이는 날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펀드 뭐 출시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사람들이 이제는 포머가 걸리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포머가 걸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리스크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도 있고요. 등산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항상 어떻게 가파르게 오르고 나면 숨이 가빠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쉬어가야 되는 탐 분명히 오고요. 또 내려갈 때 항상 또 등산하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가는 그 구배를 활용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시니어적인 그 뭡니까? 글쎄요. 현명한 투자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비이성적인 거에다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럼 버려버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합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평단 관리를 하고 비중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또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냥꾼들이 생각을 해보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거 쏘는 게 아니잖아요. 길목을 지키거나 덫을 놓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지.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보이는 대로 쏘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먹을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뭡니까? 두더지처럼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걸 모든 걸 갖다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다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글쎄요. 반대로 보면 어떻게 돼? 펑튀올로 또 툭 퍼져버리면 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식은 손실을 보지 않는 게임이지 수익을 많이 내는 게임은 아니다라는 것들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좀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커버를 좀 치면서 길목 지켜주고 다시 한번 느긋한 자세로 기다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좋죠. 시장이 좋은 겁니다. 예, 좋기 때문에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쏠림이 들어오는 팩트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뭐 되지도 않는 우리나라에 아무 상관도 없는 종목도 양자, 아마 또 양자 관련된 쪽이 한참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근데 충격을 해서 거기서 조정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문제가 또 심각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전력 설비 중에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 잘 들어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꽤 오래됐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온 지가. 뭐 2주면 상당히 오래된 거 분명히 맞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좋다는 것들도 어떻게 돼요? 지금 조정폭이 다시 한 30% 정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제가 상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LS 일렉트리하고 일진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 체크앤 스타디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은 어떤 기술적으로 내가 차트스적인 관점에서 좋은 포인트가 들어오는 수급 현황일 때 공략을 해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다이내믹스 우리가 꽤 오랫동안 거래를 안 한 것 같아요. 작년에 거래하고 올해는 연초에 했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S&P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제 조금 더 변화가 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글쎄요, K2라든지 K9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생각하면 S&P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파워팩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MNC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파워팩은 SD 다이내믹스이고 그다음 현가 장치라든지 그다음 무빙 장치 이런 것들은 MNC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보게 되면 S&T 다이내믹스는 지금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공장을 갖다 직접 쳐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생산을 해가지고 유럽에 공급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에서 이제부터는 파워팩 바로 다이렉트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앞으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글쎄요, 동사 입장에서는 파워팩 곡선화가 상당히 중요한 글쎄요,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된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예, 직접적으로 동유럽 같은 데 지금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장 라인이 어때요? 지난해는 글쎄요, 트러블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왜? 일단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해보니까 산업공학적으로 보면 생산적인 부분, 이제 생산공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 시스템을 잘 돌려갈 수 있는 그 뭡니까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많다가 이제부터는 생산 가동이 들어가는 시점이 올해부터 좀 진행이 되는데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세팅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품질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좀 더 에센트 다이나믹스에 좀 더 높은 또 수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K2, K9 같은, 특히 K9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어 무기로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전술적으로 보면 40km 바깥에 있는 적을 공격해 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또 방어 무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 다이내믹스는 뭐 그런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나 내용들 나와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로 좀 잡혀 있어요. 25년도, 26년도, 그죠? 27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적정하게 생각하면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보면 방산주 같은 경우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 MNC 솔루션도 그렇지만 에센트 다이내믹스도 비인기 방사능 기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지는 잘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렴한 구간에 우리가 공략해 줘야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파워백이고요. 여기 해외로 나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사실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가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보면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대부분 방산주가 이렇게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목표가가 뭐 엄청나게 높게 가고 있는데 그건 그거다 치고요. 그거는 요즘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은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들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글쎄요,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 이런 구간이 되게 되면, 글쎄요, 거의 이제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선 컨센서스가 상당히 이 높이 없는 곳, 7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220일 이상 라인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모니터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일단 공유를 하고요. 분명한 건 제 생각을 해요. MNC 솔루션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MNC 솔루션이 턴어라운드 할 때쯤 되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죠. 그때만 기다리자라는 것들이고요. 일단 종전이 돼야 돼요. 종전이 돼야지 모든 국가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때 유가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 발행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획이나 진도 나가는 것들은 뭐 각 나라별로 그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의 재정 상황에 맞게끔 진도 조절을 해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쉴 땐 좀 많이 쉬고 가지만 턴어라운드 하면서 또 갈 때는 더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오늘은 뭐 이거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요. 최근에 보면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 내수 경국, 건설 경기도 그닥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저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을 잘 하고 있긴 한데, 그거 갖고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동사가 성장을 하려 그러면 글로벌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종전이 되지 않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AI에 검색시켜도 보세요. 1번이 트리키예 지진 복구, 2번이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 신도시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 중동 신도시,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우선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스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워낙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지금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테마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전쟁이 있다 보니까 계속 테마에 얽혀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북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에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원전 이런 것도 지어나가는 내용들이 발생이 될 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농사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철 지나고 나면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북반구의 건설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냐라고 생각하면 겨울철에 별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수기는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봄부터 시작해서 뭐 한 여름, 이렇게 가을까지 가는 요 구간이 성수기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당연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보면 우리가 2분기,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는 매출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만 원 언더 쪽에서는 무조건 좀 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원 윗단으로 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성수기 플러스 앞에서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주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결론은 그거다. 예, 바로 종전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재건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으로 주식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종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식을 갖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도 보면 제가 종전 이슈가 쫙 뜨니까 확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HD 건설 기계를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별로 관심을 두고 이야기 드리진 않고, 우리가 중간에 몇 번 했어요. 거래를.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면 틀림은 전체적으로 우상방으로 간다는 것은 종전에 가까운다는 느낌도 여러분들이 좀 감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D 현대건설기기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 엄청나게 추세적인 상황, HD 건설기기는요, 한 문제 상승을 하잖아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그냥 이슈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 번에 한탕치기, 그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태웅, 지난달이죠. 우리가 이거 한번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짬짬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수익을 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특수 제작이 아니죠. 주문용 제작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CASK가 사용 핵물로 저장 용기 이런 것도 있죠. 이 사이즈도요 좀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이던스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양호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건데, 최근에 지금 원전주 완전히 꼬라박았어요. BHI도 그렇고 뭐 우리기술 뭐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이 이슈가 끝난 거냐, 앞으로 계속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만 생각하고 투자 포인트는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다 지금 미국 시장 개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미국 편을 들은 거죠. 왜? 미국 편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에도 생산 단가가 워낙 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죠. 물론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그건 아니에요. 걔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싸더라도 글쎄요, 두 번 교체하면 되잖아. 그런 내용일 거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선진국으로 우리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자체의 좀 GDP 높은 상태에서 그에 걸맞은 것을 영업이익률도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국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 가이드 진행되는 내용들은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휴지 기간이면 틀림없는데 최근에 보면 채권 시장 악화됐죠. 그렇죠? 이 부분하고 전쟁 이슈 이렇게 악화되니까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제 채권 시장 문제가 더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 국채 시장이 그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들은 미국의 투자력을 미국 정부죠. 투자력을 낮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요. 레버리지 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현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레버리지 현상을 또 통해서 주가가 긍정적인 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하고 지금 BHI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많이 눌려 있어요. 마이너스 한 9%이 정도 되어져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 타이밍 보면서 적정한 시기 비중 확대하면서 관리해 나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스펙이 30% 이상이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본 조정이 30%니까. 그 점,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까지만 기다려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영은 좀 스몰캡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또 알려 드리고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것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NS 일렉트릭이나 또 일진전기, 전력 설비에 전선 관심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수요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좋다는 것들도 올라가면 자, 삼성전자든 삼성전기든 뭐든 어쨌든 사실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우리가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눌리고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봤던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또 공략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자리로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5만 원 정도 우리가 세팅해 놓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모니터 하면 좋겠다. 다행히 지금 저 반도체 투투로 돈이 다 쏠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쪽이 드디어 또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좀 반대로 좀 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것들도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 전선, 그렇게 좋다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식하게 올라갔다가 되게 무식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15만 원에 매수하신 분 분명히 있겠습니까? 예, 있겠지, 당연히.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도 어떻게 돼요? 반토막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해줘야 된다. 자, 떨어지는 것은, 하락하는 것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쉼이 없어요. 다음번 우리 양봉자리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바로 또 일진전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변압기도 중조합, 중변압기라고 해야 되죠? 중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도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실적이 터지진 않았고 전선 이쪽 관련된 것 두 개 다 합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자리는 사실 60일 이평 자리에서 10만 원 더. 즉, 우리가 생각해보면 9만 5천 원 이 정도 보고 기다려보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시장에서 말입니다. 달려나갈 땐 좋은데, 결론은요, 한 달도 안 된 거죠. 이 고점 찍은 지를 보면 딱 보름 만에, 그죠? 15만 원 찍고 10만 원 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제 절벽 타고 올라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절대 우리가 웬만해서는 제가 뭐 저 혼자 한다고 그러면 할만해요. 들어왔다 놨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플레이하는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 그런 면들도 다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길목시키는 쪽에 더 집중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세상에 나쁜 종목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한 10%는 항상 나빠. 세상에서 원래. 그죠? 그 다음에 또 10% 정도는 원래 안 좋아. 그럼 남은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는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하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래나 저래나, 그죠? 고점 거래보다는 우리가 적정한 고점을 확인한 자리,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부분도 하나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길목 지키고 있다 쭉 치고 올라가는 것도 보유했다라는 그건 또 즐겨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채널은 어쨌든 스윙 거래하고 롱숏 거래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만 움직여 나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깨져버리면 언젠가 다른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박스 권장이나 하락장이 올 때 더욱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늘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수익은 항상 선순환 시켜나가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도 오랫동안 버티고 기다리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투자 생활에 편하게 도움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